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부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예상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으로 일단 가게 됐는데 자, 이 결과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반탄파 2명이 결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후보입니다. 이제 친한계와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과연 흡수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다라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캐스팅 보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남은 나흘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친한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또 그분들을 따르는 지지층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아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가 당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환기 씨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친한계로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김문수 후보 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장동혁 후보가 됐을 때 본인들이 아예 그냥 당으로 출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12.3 계엄 이후에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지금 2달이 넘어 이제 석 달 가까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맞냐 틀리냐, 계엄이 옳았냐 틀렸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 보기에 참 송구스럽고요. 더더욱이 계엄과 내란 그리고 부정선거를 뭔가 생각하는 이런 후보들이 그냥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싹쓸이 하다시피 지도부를 이루다 보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대표로 선출이 되든 앞으로 그 여야 강대강대치 이 분위기는 좀 확정적일까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막무가내식 대여투쟁을 하겠지만 또 민주당은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격렬하게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뭔가 좀 유두리를 둬서 잘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까지 이제 포함해서 오늘 최고위원 5명이 선출이 됐고 조금 전에도 이제 정광재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반탄 3명, 찬탄 2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당대표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에서 이제 나올 텐데. 이분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도 여전히 그 좀 반탄 쪽에서 나온다고 보면 최고위원이 이제 5대2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현재 분위기하고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이제 예상이 벌써부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 지도부 포함해서 어떤 키를 쥐고 나아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현재 상황보다 거의 2배, 3배 더 강성보수, 극우로 뭔가 좀 치우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누가 거론되냐 하면 전한길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지금 반탄 최고위원이 된 분이 김재원, 김문수, 신동욱 최고위원 다 보면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관련해서 정말 망언을 해가지고 중간에 최고위원을 그만두셨고 김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에 간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천 상륙작전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만두셨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2.3 계엄 때 본회의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 관련, 내란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단순히 반탄이 아니라
정말 걱정되는 구성원들로 당 지도부가 채워졌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전환길 씨가 정말 그 진명주 최고위원의 선출이 될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안들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주말까지도 필리버스터 전국이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EBS법을 끝으로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내일부터는 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표결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든 그 경제 내란법이다 이렇게 저지를 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게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좀 이런 우려들을 씻어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처리 이후에 좀 계획을 들어보자면요. 일단은 뭐 내란이다, 계엄이다 이런 걸 거론할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한데 그냥 아무 법에다 갖다가 이렇게 장명을 하니까 참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산업평화 촉진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의힘 대부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법안은 과거에 한번 국회 문턱을 넘어서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그게 정말 수년이 흘렀고요.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쑥성된 법안입니다. 저희는 여러 경제계의 반발도 있지만 이제는 산업 평화를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 통과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온 상황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 성공을 기원을 했고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목전에 두고 왜 미국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 기치를 내걸었는데 한일,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키포인트겠죠. 네. 미국이 가장 원하는 동북아의 안보 그림이 뭐냐.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삼각 안보 동맹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권에 이어서 미국이 원하는 안보 동맹을 정말 성실하고 신뢰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증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정말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계기가 없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래는 그 일본 총리와의 그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럭비공 같잖아요. 지금 뭔가 저희가 모르는 돌발적인 요구를 했을 수가 있고 네. 그것을 정상회담 때 불거졌을 경우에는 큰 외교적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급파해서 그러한 돌발 변수를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요, 뭔가 그 선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n분의 1 발언도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측 그리고 또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고 결정을 했을 텐데 이 조국 전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국정 지지율이 2, 3주 연속 조정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절취부심하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당 지도부와 최근에 만찬을 하고 사진이 네. 공개됐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계엄 이후에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50여 명의 인사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입장을 표현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정 일체와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불어 주말에 일본, 미국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시 국정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진영 그리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그간의 어떤 폭정에 관해서 좀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에서 사면을 했고 좋은 의도로 저는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면이라는 게 법 체계를 뛰어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성찰해야 하지만 조국 혁신당과 또 사면의 혜택을 보신 분도 조금 국민 앞에 겸허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당 측에서 그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범 여건이 혹시나 균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범 여건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네. 호남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 관계 고요. 글쎄요, 이 의회 관련 교섭단체 관련된 건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이야기만 들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이 충분히 숙성되고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범 여권 뭐 야당 조국 혁신당을 두고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혼용해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함께 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